반갑습니다. 바다낚시교실 운영자 김문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요, 갯바위 나가는 것조차도 조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너무 추울 때는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좀 있다가 날 좀 따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가서 낚시도 하고 이래야죠. 시간이 난다고 해서 날씨도 생각지도 안 하고 나갔다가는요, 자칫 잘못하면 병 걸립니다. 병, 감기 걸려요. 자, 김문수의 전주동 낚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김문수의 전주동 낚시, 델타 낚시 방법에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원줄 관리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낚시 일지 옛날에 제가 총각 때부터 써오던 낚시 일지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76년도부터 일지 낚시를 했었어요. 아주 오래됐죠. 76년도 우리 PD 태어나기도 전에 총각 때죠. 총각 때 일지 낚시를 해오면서 그때는 반유동, 전유동 낚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지의 개념도 없었고, 거의 이렇게 일지 낚시의 개념이라는 것은 민장대 찌낚시에서 조금 더 연장시키는, 그리고 민장대로서 공략할 수 없는 조금 더 먼 거리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고, 또 민장대 찌낚시에서, 그러니까 민장대 찌낚시보다 조금 멀리 조금 깊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지 낚시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남들은 어떻게 또 일지 낚시를 해왔는지는 몰라도 제가 일지 낚시를 시도한 이유는 민장대 찌낚시에서 조금 더 연장시키는 그런 체제로 가서 일지 낚시가 시작되었고, 또 거기서 조금씩 발전해 오면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반유동, 전유동인지도 모르고 낚시를 해오다 보니까 오늘날 제 낚시 방법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면서 이런 나름대로의 또 이래 다른 사람 낚시를 하는 것도 이렇게 눈여겨 보다가 이래 내 낚시 방법을 또 고수해 보다가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지 않았다고는 부정할 수 없겠지만은, 제 낚시 방법이 특이한 까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유동인지 반유동인지도 모르고 민장대 찌낚시에 연장되는 그런 체제로 낚시를 해가 오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제 낚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낚시 방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낚시는 그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꼭 굳이 남이 하는 낚시 방법을 그대로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낚시를 어렵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낚시 방법, 쉬운 방법 그대로를 하는 게 맞고요. 저게 좀 그럴싸하는 묘미가 있다, 한 배워볼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게 되면 딱 들어보면 이해가 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문수의 낚시 방법, 저번 시간에는 찌의 움직임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채비가 안 내려가는 것은 자신이 채비를 구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원줄을 어떻게 풀어놓게 되면 채비가 그곳에서 내림을 시도한다라는 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채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는 방법 말씀드렸죠. 찌가 이렇게 찌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죠? 이렇게 찌가 올라오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전용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배우듯이, 어머니 아버지 아가 형님 이렇게 배우듯이 아주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느낌을 빨리 받아들여야만이 다른 낚시 방법을 전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수적인 것은 제가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자신의 채비를 착수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라. 자신이 예를 들어서 자신이 여기서 채비를 던지는데 이미 수평 직경선을 긋고 수직 직경선을 긋고 여기에서 어느 지점에 채비를 착수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쫙 캐스팅을 착수를 시킵니다. 물론 착수시킬 때 저 지점에,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요, 다시 감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못되네, 이번에는 조금 적게 갔는데 안 되겠나? 안 돼요. 전용 낚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반전용 낚시는 어떨는지를 몰라도 전용 낚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감아서 다시 던지고, 다시 감아서 다시 던지고,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에 정확하게 도착해야만이 된다는 이유가, 자기가 선정한 꼭 지점에서 채비가 착수되는 지점이 곧 수심과 직결됩니다. 수심과 직결. 수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목줄은 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미 원줄이 내려가는 그 범위를 가지고 수심을 측정하기 때문에 목줄은 뒤따라오기 때문에 목줄의 길이는 배제시키고 원줄이 수심과 직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곳의 포인트에 수심이 6m권을 내가 탐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요, 착수 지점을 자신이 원하는 지점, 꼭 지점에서 6m 전방에 45도 각도로 착수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 녀석이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찌가 도착하게 되면 6m 아래에 정확하게 자신의 채비가 들어가게 돼요. 물론 더 이렇게 찌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가오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다가올수록 수심은 아래로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바닷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요. 그리고 바닥걸림이 발생이 되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자신이 던진 지점에서 어느 정도 수심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채비를 착수시키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곳의 수심을 8m로 우리가 예상을 한다 그러면 8m 전방에 찌를 착수시킨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데려오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드려본데, 요 꼭 지점이 만약에 이 지점이다고 우리가 가상을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신의 찌를 착수시켰을 때 요 거리가 8m다. 가상을 했을 때 우리가 요 지점에서 입질을 받는다고 봤으면 이 지점에 이르러 8m의 수심층에 도달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요 지점이 8m. 그러면 이것 거리와 이것 거리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좀 기본기에서 조금 응용을 시킨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채비가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찌가 머리를 물속에 넣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내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가 턱 이래 댔게 되면요, 채비가 내리면서 채비가 앞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기에 던지진 채비가 깜빡깜빡깜빡 오는 과정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 요 과정이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립니까? 그래서 요 지점에서 녀석이 지가 머리를 폭 하고 위로 듭니다. 바닥에 닿는다는 얘기죠. 봉돌이 바닥에 닿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닿는 지점이 여기서 입질 지점이라면 요게 요 지점이 요렇게 오다가 요 지점에 약 한 1m 전방, 1m 전방에서 머리를 탁 내밀면 아주 좋다는 거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1m 전방, 1m. 그러니까 요 이렇게 오다가 요 입질 받는 지점 약 한 1m 전방에서 머리를 이렇게 툭 내미면 좋다는 거죠. 이렇게 바닥에 탁 닿으면. 바닥에 닿으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곳은 자신이 원하는 지점 8m가 아니고 미터가 수심이 얼마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닥에 닿았다는 거예요. 바닥에 채비가 탁 닿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신이 채비를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니 핸들을 한 바퀴를 딱 돌리게 되면 약 70cm에서 1m 30cm까지 70cm에서 1m 30cm까지 이렇게 원줄이 스풀에 감기게 돼요. 니에 따라서 종류가 다 다르지만 약 이렇더라는 경우에요. 그래서 평균자만 1m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1m. 1m의 원줄이 스풀에 감기게 돼요. 그럼 한 3m 정도 띄워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둘, 셋, 세 바퀴만 정도 가보면 3m 정도가 띄워버릴 수가 있어요. 이때 이 낚싯대를 이렇게 들어서 3m를 당기는 거 하고 또 이렇게 들고 당기는 거 그래서는 안 돼요. 낚싯대를 이렇게 들어서 낚시를 당기게 되면 지가 와버려요. 그리고 낚싯대를 이렇게 설 들고 니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감으면 역시 드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치가 와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불행스럽게도 위치를 이탈해 버린다는 거예요. 위치를 이탈. 그러면 10년 공부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초리끝을 물속에 탁 넣습니다. 초리끝을 물속으로 탁 넣어요. 초리끝만. 요 부분이 초리끝 턱가이드입니다. 그쵸? 요 부분을 물속에 딱 넣어요. 자리가 지형이 높아서 낚싯대가 물에 안 닿는다. 좋아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낮추면 돼요. 낮추고 원줄이 물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초리끝이 물속으로 넣었을 때는 원줄이 그 부분은 약간 물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수면에 닿았을 때 닿게 하고 한 상태에서 니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가보면요. 거짓말처럼 지가 그곳에서 물론 움직이겠죠. 조금 거의 안 움직이다시피 하면서 머리를 싹 넣습니다. 채비를 띄우게 되면 찌가 어느 순간 물속에 싹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보여요. 어렴풋이나마 보여요. 더 이상 들어가지를 않고 거기서 왜? 저항 때문에 찌가 떨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아래 채비를 싹 띄워 올립니다. 3m를 띄워 올려요. 거기서 이렇게 또 이러한 방구가 똑같이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자신이 예상했던 입질 예상 지점에 와서 바닥을 콕 찍습니다. 최고의 원줄 응용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이때 이 녀석이 미리 예상 포인트까지 예상 포인트 오기 전에 1m 약 1m 전방에서 바닥을
찍게 되면요, 아주 좋다 그러죠. 거기서 3m 정도를 감게 되면 요게 거리가 1m 정도 남겨놓고 3m를 감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채비가, 자신의 채비가 이 자신의 예상 포인트에 와서 바닥을 찍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머리를 넣고 하면서 이 부분을 지나치게 된다는 거죠.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최고. 그리고 가만히 두게 되면 요 지점을 지나게 되면 앞으로 다가와요. 지나서 어떻게 또 바닥을 탁 찍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쯤 와서 바닥을 탁 찍는다 그러죠. 이때 입질 없으면 감아버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찍고 나서 우리가 한 핸들을 3바퀴 정도 감아서 3m 정도 올려주라고 했죠. 하나, 둘, 셋. 감을 때 머리를 살짝 넣어서 물속에 어렴풋이 이렇게 붉은 색깔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아주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감으니까 두 번 감을 때 쏙 들어가면서 세 번 감으니까 쏙 들어가 버리네. 안 보인다 했을 때는 그게 바닥걸림입니다. 바닥걸림이 발생되어도 아주 가볍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낚싯대를 툭툭 털어버려도 쉽게 채비가 바닥걸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이 원하던 포인트에서 조금 벗어날 때까지 입질이 없었다. 조금 벗어날 때까지 아직 이 녀석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 올라오지 않는다. 좋아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상된 지점에서 약 1, 2m 정도 벗어나서 지가 머리를 든다 그러면요, 이미 그때는 자기 예상된 포인트를 채비가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채비를 감아서 다시 던지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전유도 낚시의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은요,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경우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때는 조류가 거의 없거나 거의 없을 경우에 이렇게 낚시를 많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조류가 흘러가는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은 통하지가 않아요. 왜? 이미 이 녀석이 착수되어서 내리는 과정에 조류를 따라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또 전중 낚시에는 조류를 따라 흘러가는 거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델타 낚시 방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조류가 흘러갈 때는 우리가 델타,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제가 이야기했듯이 포인트 예상 지점, 미끼가 떨어지는 지점, 찌가 떨어지는 지점, 요 지점을 이렇게 서로 만들어서 우리가 낚시하는 방법을 델타 낚시 방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낚시 방법은 조류가 전혀 없거나 할 때, 또 조류가 전혀 없을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지만은 조류가 앞으로 오는 상황, 그래서 던진 채비가 자꾸 앞으로 와 닿는다 하는 경우에도 이런 낚시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낚시하기가 좋죠.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포인트를 선정되게 되면, 물론 이쪽에 포인트가 선정되든 이쪽에 포인트가 선정되든 A, B, C 이렇게 포인트가 여기가 이렇게 간출력 하나 있어서 이곳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쏘옵니다.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직선으로 쏘아서 채비를 착수시킨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죠. 채비가 던져진 착수된 채비가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어떻게 내 밑밥이 내린 곳을 스쳐 지나가게 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자신이 원하는 포인트 같으라면 직선으로 쏘아요. 직선으로 딱 쏘아서 이렇게 착수된 채비가 천천히 내리면서 앞으로 다가와 자신의 원하는 지점을 밑밥이 내린 곳을 스쳐 지나가게 하는, 마찬가지 이곳에 예상된 포인트라 그러면 직선으로 쏘아요. 직선으로 쏘아서 정확하게 쏘아서 이렇게 또 데리고 오는 그런 방법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아주 기본적인 낚시 응용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정은 채비가
지가 떨어지고 뻥떨이 떨어지고 미끼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미끼, 뻥떨, 지 이렇게 1, 2, 3 똥똥똥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도리깨 치듯이 착하게 떨어져야만이 조금 전에 그런 낚시 방법을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조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비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리에 착수된다 싶으면요, 정확하게 착수된다 싶으면 원줄을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리고 채비가 여기에 착수되고 뻥돌 미끼가 정확하게 착수됐다 그러면 원줄을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 그것을 연출하게 되면 채비가 안 내리는 패단 대부분의 해소가 될 것이며 전유동 낚시의 묘미도 조금 맛보기로 볼 수 있으리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께서는 조류가 가지 않는 곳에서 혹은 조류가 와닿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전유동 낚시 방법, 일단 바닥을 찍고 다시 올려서 입질을 유도하고 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려서 입질을 유도하는 그런 낚시 방법, 아주 기본적인 낚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델타 낚시 방법. 조류가 조금 흘러갑니다. 조류가 흘러갑시다. 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는 원유 관리가 어떻게 될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달라요. 조류가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줄을 풀어놔 버리면요, 이 남용된 줄이 조류를 따라 가버립니다. 머리 아파요. 그렇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10분간 쉬었다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싱 TV